자, 14장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좀 T와 N과 그 다음에 B, TNB 프레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TNB 프레임에 대해서. T는 단위 접선 벡터였어요. 그래서 단위 접선 벡터 T를 얘부터 먼저 할까요? 몇 가지 정리를 번호를 배경으로 해서 하죠. 그래서 B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값, 이 B와 직교함을 먼저 보이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일 건가? 얘를 B는 단위 접선 벡터, 종법선 벡터 있잖아요. 그래서 B와 B의 내적은 B의 크기의 제곱과 같고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B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내적의 B 더하기 다시 B와 B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것에 대한 내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은 상수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B와 B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는 거라, 그래서 B와 그다음에 B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직교해요. 그죠? 크기가 상수인 벡터는 미분하면 직교하죠. 자, 이게 첫 번째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일 거. 두 번째를 예를 하죠. B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얘는 T와도 직교한다는 걸 보이죠. 그래서 얘가 T와도 직교한다는 걸 보이죠. B가 뭐였지? B가 T와 N의 외적이었거든요. 근데 N은 누구였죠? N은 T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T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것의 크기로 나눈 값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N이라고 하는 것은 T와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T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같은 방향인 거죠. 그래서 얘와 얘는 같은 방향이야. 자, 얘를 알고서 할게요. B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앞에 거 T를 S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 외적의 N값 더하기 T와 N을 S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T를 S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 얘와 얘는 방향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은 외적값이 뭐야? 외적값이 0이겠죠. 얘가 0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B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N을 S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T의 외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 외적이니까 B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T와도 직교해요. 그래서 B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B와도 직교하고 B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T와도 직교한다.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 거를 증명하죠. 그 다음에 할 일은 세 번째 거. T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누구였죠? T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값. 얘는 카파의 N이었어요. 그죠? 이게 진짜 N이 정이었으니까 카파가 누구였지? 카파가 다리 접선 벡터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거. 얘의 크기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카파였어요. 그죠? 그래서 공률이라고 불리는 값. 얘가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그래서 얘까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얘를 보면 B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값, B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금방 위에서 받았으니까 얘가 B와도 직교하고 그 다음에 얘가 T와도 직교하거든요. 그래서 단위 접선 벡터의 형태를 보면 얘가 T, 얘가 N이 있고 얘가 지금 B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B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T와도 직교하고 그 다음에 B와도 직교하니까 N과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N의 스칼라배. 그래서 B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N의 스칼라배인데 얘를 보고 마이너스 타우의 N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이때의 타우 값을
토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비틀림률 혹은 열률 이렇게 불러요. 공률, 얘는 열률 이렇게 불러서 형태를 이제 양변에다가 n을 내적하면 이 값은 n의 값을 양변에다 내적을 하죠. 그러면 b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n의 내적은 오른쪽은 마이너스 타우에 n과 n의 내적이잖아요. n은 다라이 법선 벡터니까 그래서 타우의 값은 마이너스 b를 s에 대해서 미분하는 값과 n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t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카파 n이고 그 다음에 b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마이너스 타우 n이에요.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n의 값은 뭐죠? n의 값은 b와 t의 외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n을 s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이것은 b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값과 t의 외적 더하기 b와 t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되죠. 그래서 위에 거 사용한 거를 이제 대입을 할게요. 이것은 마이너스 타우 곱하기 n과 t의 외적 더하기 b와 얘는 카파의 n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란 말이야. 그러면 n과 t의 값이니까 얘는 타우의 얘가 b가 되죠. 마이너스 b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b와 n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카파의 t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보이게 놔둘까? 얘를 정리해서 나온 값이 t를 s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카파의 n이 되고 그 다음에 n을 s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것은 마이너스 카파의 t 그 다음에 더하기 타우의 b가 되고 그 다음에 b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마이너스 타우의 n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보고 프레네 세레 식이라 불러요. 그래서 프레네 세레 공식이라 부르는데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정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볼까요? R이 뭐였죠? R of T를 미분하는 것. 얘를 R of T의 크기로 나눈 값이 얘가 T였단 말이야. 그래서 R'의 T의 값은 T 곱하기 R'의 T의 절대값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누구였죠? 얘가 S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값 곱하기 T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속도였죠. 얘가 속도 벡터였어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값 얘가 누구죠? 얘가 가속도. 그렇지? 그래서 얘가 가속도란 말이야. 가속도는 앞에 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과 t 곱하기 적은 그냥 그 다음에 s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과 그 다음에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값이야. t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래서 s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 곱하기 t 더하기 s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 곱하기 t를 s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t를 t에 대해서 s에 대해서 미분하고 s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누구죠? 얘는 카파의 n이죠. 그래서 카파 n의 ds dt와 같죠. 이러한 모양이라. 그래서 얘는 카파의 이거의 제곱의 n과 같아요. 이것이 이제 두 번 미분하는 거예요. 두 번 미분한 거. 그래서 요까지를 이제 왔어요. 이제 두 개를 외적하기 전에 한 번 더 미분해 볼까요?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자 앞에 거를 s에 대해서 s를 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 곱하기 t 더하기 그 다음에
S를 T에 대해서 2번 미분 곱하기 T를 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 근데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라고 그랬죠? 카파의 N의 ds dt라 했잖아요. 그죠? 얘가 이만큼. 자, 얘가 얘 파트를 미분한 게 요만큼이 이걸 미분한 거. 자, 그 다음에 색깔 좀 바꿀까요? 헷갈릴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카파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곱하기 ds dt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n. 얘가 맨 앞에 거 미분. 얘 이제 얘를 미분하고 있어요. 더하기 카파 곱하기 s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한 번 더 미분이니까 2배에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안에 거를 t에 대해서 미분, 안에 거를 t에 대해서 미분 곱하기 맨 마지막 거 더하기 카파에 s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의 전체의 제곱 곱하기 n을 t에 대해서 미분, n을 t에 대해서 미분은 n을 s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곱하기 s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란 말이야. 근데 n을 s에 대해서 미분한 게 누구였죠? n을 s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마이너스 카파의 t 더하기 타우의 b였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ds dt 이렇게 곱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누구라고? 얘가 카파의 얘를 n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해보죠. 세 번 미분한 것은 s를 t에 대해서 세 번 미분한 것 t 더하기 카파의 s를 t에 대해서 2번 미분하는 것과 ds dt와 그 다음에 n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카파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 더 곱하기 ds dt 전체의 제곱에 얘가 n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2배의 카파의 ds dt 곱하기 이만큼의 t의 제곱 곱하기 n 더하기 카파의 ds dt 전체의 제곱에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카파의 t 더하기 타우의 b 이거만큼의 ds dt가 붙어 있죠. 그래서 얘가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왔어요.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s를 t에 대해서 미분 마이너스 카파의 제곱에 s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의 전체의 세제곱 이만큼의 t. 자, t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n을 정리하면 n은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n은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n은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게 있어서 모으면 3배의 카파에 s를 t에 대해서 2번 미분한 것 곱하기 s를 t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것 더하기 카파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곱하기 s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의 제곱 이만큼의 n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맨 끝에 거 카파의 타우의 ds dt 전체의 세제곱의 b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세 번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 미분한 걸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하죠. R'과 그 다음에 R 더블 프라임을 얘를 외적을 하죠. 자, R 프라임 집중해야죠. 자, R 프라임은 여기 있어요. R 프라임. 그 다음에 R의 더블 프라임. 그래서 T와 T는 이제 같은 방향. 그래서 외적하면 사라지죠. 그래서 사라져서 얘가 남는 것은 앞부분 TT는 사라지고 이것은 카파 곱하기 ds dt 전체의 세제곱에 t와 n의 외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카파의 ds dt 전체의 세제곱과 얘가 이제 b가 되는 거예요. b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R 프라임과 R 더블 프라임을 외적하면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R 프라임과 R 더블 프라임을 외적한 위의 결과, 이 결과와 그 다음에 R을 3번 미분한 거, 얘를 내적하죠. 여기 보면 T는 N은 이만큼은 전부 다 뭐죠? 전부 다 B와 직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적하면 사라지네. 그래서 맨 뒤에 것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카파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타우가 되고, 그 다음에 ds dt 전체의 6제곱이 되고 b와 b의 내적이니까 이것은 크기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단위 종법선 벡터니까 1이란 말이에요. 1. 그래서 얘가 카파의 제곱, 그 다음에 타우, 그 다음에 ds dt 전체의 6제곱이 됐어요. 6제곱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카파가 뭐였죠? 카파는 R 프라임의 크기의 전체의 얘가 몇 제곱? 3제곱분의 그 다음에 R 프라임과 R 더블 프라임의 외적이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ds dt 전체의 얘가 이만큼이 3제곱 이거 분의 그 다음에 R 프라임과 R 더블 프라임의 외적의 크기였죠. 그러면 타우의 값은 누가 되죠? 타우의 값은 카파의 제곱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ds dt 전체의 6제곱분의 1 곱하기 그리고 R 프라임과 R 더블 프라임의 외적과 R 트리플 프라임의 내적으로 표현돼요.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카파의 제곱분의 1이니까 이것은 R 프라임과 R의 더블 프라임의 크기의 전체의 역수니까 제곱분의 그 다음에 ds dt 전체의 6제곱이 역수 카파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ds dt 전체의 6제곱이 있고 이거 분의 R 프라임과 R 더블 프라임 이것과 트리플 프라임의 내적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사라져서 남는 값은 R 프라임과 R 더블 프라임의 외적의 크기의 제곱분의 R 프라임과 R 더블 프라임의 외적 이것과 그 다음에 트리플 프라임의 내적으로 표현돼. 얘가 누구라고? 얘가 타우라고. 그래서 곡선의 뒤틀림 정도. 곡선이 이제 공간 곡선은 이제 동일 평면상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 평면상에 있으면 뒤틀림률은 0인데 그래서 뒤틀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곡선에서의 곡률과 그다음에 열률, 비틀림률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프레네셀의 포뮬러를 이제 유도하고 TNB 프레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운동이 공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의 위치에서 T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일 평면상에서 얘가 N이 있고 그 평면상에서 얘가 B가 있어서 TNB 프레임이 어떤 운동에 대한 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고도의 다른 분야로 이제 응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TNB 프레임을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왔습니다. 13장이 이제 끝났고 다음 시간은 14장부터 가겠습니다. 14장은 이제 편미분, 15장은 중적분, 16장은 이제 벡터 캘큘러스인데 그 파트가 재밌는 파트라서 끝까지 한번 가보기로 하죠.